광주시에서 시민특보로 일하고 있는 김영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싶은 혁신과 창조의 시대입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 키워드는 혁신과 창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수준은 아시다시피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18위 정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등급이긴 하나 그러나 또 최고 수준도 되고 있지 못한 레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토플러가 서울에 와서 강연했을 때 이 워드를 상당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그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의력, 창조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 교육 이야기 하는데 교육에서 창조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동의를 합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제주 사례에서 시작해서 제주 사례로 끝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제주 원래 서명숙 이사장의 이야기인데 서 이사장은 올레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공부문의 혁신 얘기할 때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대부분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정부 예산을 따서 주민들에게 쓰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큰 관심은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드웨어 예산을 따서 국비를 따느냐는 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숙 이사장님이 한 일은 하드웨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이렇게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 2,000명의 올레길 관광객에서 2009년만 해서 28만 명의 관광객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약 120만 명이 넘는 한 해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산티아고를 많이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은 1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 제주도에 이런 관광객들은 기적적인 겁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여기에서 갖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혁신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많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따가지고 사실은 빈 창고를 만들고 빈 건물을 만들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들을 자연 자원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에 문화와 예술과 창조를 입혀서 지역사회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과 창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부분에서 혁신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해봐야 뭐 하겠느냐 하는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규정과 지침이 항상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가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출발이고 공공부문의 혁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부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단체 시민운동가 했습니다. 98년도에 광주에서 참여자치 20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작성한 것이 예산 감시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3년간 시, 자치구의 예산들을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께서 정말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운동했던 걸 기초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정책 제안을 광주시구청에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광주시 북구청에서 2003년도에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구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자기들이 도입했습니다. 10개에서 70개에서 2011년 정도 이르게 되면 전국에 140개 자치단체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몇 개 자치단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에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형식으로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 실질적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서 결정권을 갖게 되는 예산제를 만들 수 있게 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동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동료가 참여자치 실시로 같이 시민운동 했던 동료가 어느덧 열심히 일해서 꿈을 이뤄서 광주의 광산구청장이 지난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구청에 대해서 착수하게 된 것이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현안 중에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어떤 거냐면 주로 시청이나 구청에 보면 청소를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주로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비정규직입니다. 이분들은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2년간 상시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늘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상태가 아닌 비정규직 상태가 됩니다. 비정규직이 받게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은 제일 먼저 착수해야 되는 것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공공부문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또 반대도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1년 만에 당선된 1년 만에 2011년도에 조례안으로 통과시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오고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에서 도입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노동부가 이 공공부문의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 변화를 지금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자치단체가 만들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습니다. 뭐 인원이 많은 거 아닙니다. 140여 명. 이 정도의 일은 작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공공부문에 정규직화를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이게 다시 민간 부분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혁신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동료로서 소개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광주시는 그 강산구청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도시가 돼서 2013년도 보면 전국에서 고용 개선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즉 비정규직이 없는 공공부문에 없는 이런 도시로서 선정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지금 일어났고 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맥쿼리라고 하는 호주계의 거대 자본을 아시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국의 14개의 자치단체에서 1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애국계의 그런 자본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렇게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등의 이런 많은 그 고대사의 악덕적 자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주시에서는 2001년도에 제2순환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1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 맥쿼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년간 맥쿼리에게 운영을 맡겼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맥쿼리가 원래 그 운영을 맡게 됐을 때 자기 자본 투자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계속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춘 대신에 타인 자본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 사실 자기들이 관계되어 있는 타인입니다. 전혀 다른 타인이 아니고 관계되어 있는 타인들한테 고리 이자인 10%, 15% 이자를 계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간 따져보니까 1,401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익을 스스로는 갖게 되는 문제를 맥쿼리에게 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이제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공공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유입하는 방식으로서 MRG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MRG라는 게 뭐냐면 최소 운영 수익 보장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할 때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 건설비를 그 자본에서 대고 앞으로 저희 강주시 같은 2028년까지 당신들의 최소 운영 수익을 보전해 준다. 만약 당신들 수입이 차지 않는다면 80%까지 이렇게 계속 거기다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미 10년간 1,329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거기다 지원했고요. 근데 그 자금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변동을 통해서 1,401억 원이라고 하는 부당 이익까지 맥쿼리가 얻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대 이르는 부당 자본들을 우리는 맥쿼리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시민 혈세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주시는 도저히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사실 그것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의 이런 경영 같은 걸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간섭하거나 개입해서 뭐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게 됩니다.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 되고 통행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계속 올랐어요. 불편은 심화되고 이렇게 되기서 저희가 맥쿼리 측에게 자본구조 원상 회복에 관한 명령 제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제도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맥쿼리가 그런 것이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냐 해가지고 그거를 그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가 재판을 하게 됐는데 1심에서 저희 강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당하다 판단이. 그래서 1심에서 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작년 12월 달에 제2심이 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 2심에서도 역시 강주시를 선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2심까지 승소를 했고요. 지금 맥쿼리 측이 이번에는 김현장까지 동원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다가 지금 재판 결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올해 봄에 3월이나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2순환도라고 하는 맥쿼리에게 뺏겼던 이런 그 시민의 권리를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사람들이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통행료를 스스로가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강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들어와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들이 그 명령을 집행을 하든가 하지 않으면 시에다 다시 반환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반환해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직영체제로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잘 조정해서 하게 된다면 현재 1,200원의 통행료를 적어도 50%를 삭감하는 약 500원대로 내릴 수 있다는 계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부당한 그런 행정과정들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최대의 과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이 응원을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14개 사업이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이 강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결과를 보고 자기들 또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얘기 된다면 전국의 자치단체 등에서 맥콜에 대한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런 악덕 자본이 더 이상 한국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예. 여기도 광산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생략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인데 여기 제주도 사례입니다. 여기 제주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서귀포시가 창조 도시 서귀포시로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시장을 하셨던 분이 시의 이상 비전을 이렇게 할 때 창조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도시를 연구를 하고 책을 내고 저희 강주시도 슬로건이 창조도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가 저희 슬로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서 창조를 하느냐가 저희들의 이제 비전인데 서귀포시가 마치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귀포시에 와서 제가 그 서귀포시 창조도시 액션 러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분들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액션 러닝 교육은 서귀포시하고 제주도 그 액션 러닝 교육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서귀포 제주대학이 그것을 사업 수행을 하고 서귀포시의 7급, 8급, 9급에 좀 하위층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3년째 운영을 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할 때 약 35명에서 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청, 자원 참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약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는군요.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한 5개 팀 정도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를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다 좋은 방법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그 한 팀당 3개월 동안의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하고 예부 견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각각 팀별로 자기들이 선정한 과제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돼서 마지막 제안을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시정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작가의 산책길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농인들을 위한 기농정보센터 운영 이런 정책도 이런 과정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주로 상부, 간부 또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룰을 깨뜨리고 정말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사례를 여기서 이렇게 창조를 해낸 것입니다. 상당히 호평이 많아서 아마 제주일보나 서귀포 신문에서 이 과정들을 소개를 좀 하고 그랬는데 아마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은데 기왕 서귀포 오셨으니까 우리 오신 분들께서 나중에 많이 전국적으로 야 서귀포시에서는 창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저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뭔가 하나씩 정책을 만들었는데 하더라 이런 그 이야기들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서 전체 사회가 혁신하고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과정에서의 역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